요즘은 부모도 독립한 자녀와 거리두기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녀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와 거리를 두고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녀를 언제까지고 품 안에 끼고 살 수 있을까요?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모두에게 좋은 일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낯선 도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와 혼자 살고 있는 60대 후반 이씨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한숨을 내쉽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화장실을 갈 때에도 전화기를 들고 다닙니다. 아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목소리가 좋지 않더니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걱정스럽고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손자는 건강하게 잘 있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고 애가 탑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전화기에 등록된 아들의 연락처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아들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수시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돌아가며 전화를 걸어 왜 연락이 없냐, 언제 놀러 오냐, 전화 좀 자주 해라 등 잔소리를 하고 주말에는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가 새끼 다 얻어먹고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돌아오거나 아예 아들 집에서 자고 일요일 밤에나 돌아오는 등 아들 집에서 살다시피 했는데요. 가끔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아지면 내가 내 아들한테 사준 집이니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맞벌이하는 며느리가 살림을 잘 못하니 그것도 도와주고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간식도 챙겨주면서 아들 부부에게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아들과 손자 얼굴만 보아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와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소리치며 엉엉 우는 것입니다. 평소 어머니의 말이라면 껌뻑하고 실은 내색 하나 하지 않던 효자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깬 아들을 닥달하여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그는 머뭇거리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시는 거야? 솔직히 자주 찾아뵙지 않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연락 없으면 전화 와서 바빴냐, 아파서 못 왔냐 묻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전화해서 끊지도 않으시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당신 아들은 일하느라 바쁘니까. 며느리한테 하신다는데 나는 일 안 하고 놀아. 그리고 나한테 좋은 말이나 해주셔. 너는 왜 살을 안 빼니? 미련하게 자꾸 먹지 말고 다이어트 해라. 여자가 승진하면 뭐하니? 우리 아들 좋다고 한 아가씨들 많았다. 너는 남편 잘 만나서 집도 생기고 얼마나 좋냐. 너네 집은 딸 거저 치웠다. 우리 아들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승준이는 누굴 닮아서 저런 거니? 냉장고가 이게 뭐냐?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살림이 이 모양이니? 어머니 막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맛있는 음식 해서 아들만 몰래 불러내 먹이시는 것까진 그렇다고 쳐. 나도 주말에는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싶은데 주말마다 와서 자고 가시고 혼자 외롭다면서 가족 나들이며 가족여행에 꼭 같이 가시려고 하고 너무 힘들어. 이제는 어머니 집에 가자고 하는 당신이나 부르는 어머니나 모두 꼴도 보기 싫어. 두 집 살림하는 기분이야.
나도 주말에는 그냥 눈치 안 보고 쉬고 싶은데 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게 너무 불편해. 또 내 살림인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아이 양육 방식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것도 미치겠어. 어머니 아직 70도 안 되셨는데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계속 앓는 소리하고 병원 가보시라고 하면 혼자는 못 간다며 꼭 아들과 함께 가고 싶어 하시고 정말 힘들어. 그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 진짜 화병이 생긴 것 같아. 잠도 못 자겠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나 더 이상 못 참아. 진짜 이혼할 거야. 할머니는 그 길로 며느리에게 전화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이혼남 만드냐고. 너보다 잘난 아가씨들이 줄을 섰는데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꼭 참고 며느리로 받아주고 집까지 사줬는데 은혜를 모른다면서 역정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며느리는 아예 시어머니를 차단하고 연락처도 바꿔버렸습니다. 아들도 중간에서 눈치 보느라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많아지고 아내의 연락처도 꽁꽁 숨기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들 집에 찾아가 봤지만 비밀번호를 바꾸었는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와 분하고속상한 마음에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만만하게 보았던 며느리가 완강하게 이혼을 요구하자 아들과 손자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할머니는 차라리 내가 멀리 가서 살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딸이 사는 소도시로 이사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남편과는 진작에 사이가 멀어져 따로 살고 있었고 이제 아들 부부와도 연을 끊다시피 했으니 딸이라도 자주 찾아오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딸마저 평생 오빠와 차별 대우하며 키운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오빠한테 다 물려주고 이제 와서 천덕꾸러기 취급하던 나한테 효도를 바라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제야 할머니는 지난날의 자신의 행동이 죽도록 후회되었지만 모든 것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서로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습니다. 자칫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자식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나서 후회해봐야 늦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그 선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식들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와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자녀로부터 홀로 서기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도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결혼 생활을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려고만 한다면 운동, 근거리 여행, 모임 활동, 공부, 독서 등 하루가 모자랍니다. 이제는 훌쩍 자라 둥지를 떠나간 피부치와는 이별하세요. 특히 배우자 없이 혼자인 상황이라면 더욱 자신의 인생을 돌보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어느 날 훌쩍 여행을 가도 좋습니다. 발이 편안한 신발을 신고 낯선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운동도 되고 뇌에 좋은 자극을 주어 치매와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맛집도 찾아가고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도 찍어보세요. 둘째, 자녀에게 전화가 오면 간단하게 할 말만 하고 끊고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고 본인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자녀가 청하지 않는 일에 대해 먼저 나서서 조언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 잘 되라는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저 간섭이자 잔소리일 뿐입니다. 자식에게도 남에게 하듯이 선을 잘 지켜야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 셋째, 자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거라고,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애 낳아 키우랴, 회사 다니랴,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저 자녀들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고, 생일이나 어버이날 챙겨주면 그저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넷째, 마음 공부를 해보세요. 요가나 명상을 해도 좋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만 용서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고통을 끌어안고 있지 말고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결국엔 모두 부질없습니다. 다섯째, 혼자 남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입니다. 누구나 혼자 태어나 살다가 혼자 떠납니다. 노년기는 내가 처음 세상에 나올 때처럼 다시 혼자가 되어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멋진 시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로부터 홀로 서기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도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가 오면 간단하게 할 말만 하고 끊고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셋째, 자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거라고,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넷째, 마음 공부를 해보세요. 다섯째, 혼자 남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서로 상처받고 사이가 틀어집니다. 특히 결혼해 독립적인 가정을 가진 자녀와는 서로가 선인장인 것처럼 대하세요. 부모의 가시, 자녀의 가시가 서로 다 상처를 내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화분 안에서 따로따로 줄기를 올리고 꽃을 피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란 각자 열심히 자기 삶을 살다가 가끔씩 만나면 반가운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의 이야기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